안녕하세요. 수다몽더 기술스토리입니다. 자, 오늘은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허락받을 수 없는 조선에 살고 있었기에 죽음을 맞게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세종즉위 초에 경북 청송에 가희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가희는 양반 때 교수였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혼자 집안을 이끌며 살아야 했으니 외로움이 무척 깊었을 것입니다. 가희의 집에는 가희를 도와 집안을 꾸려나갔던 남자 산호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부금이었습니다. 가희는 집안 대소사를 모두 부금과 상의를 했고 부금은 가희가 어릴 때부터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. 부금은 가희가 어릴 때는 업어주기도 했고 가희가 자라서는 주황산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나 나들이를 할 때 항상 길잡이를 해주었습니다. 두 사람은 매일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. 가희는 점점 자라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는데요. 이런 가희를 가까이서 보는 부금은 아씨를 모시는 노비의 충심에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. 가희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의지해온 부금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.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라고 해도 혼인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. 양반의 여인이 노비나 천민과 결혼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. 양천통혼금지법. 이 법은 강상죄보다 무거운 벌을 받는 것으로 양반 남자가 천민 여인을 마음껏 취할 수는 있었지만 양반 여인이 천민과 맺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깊었기에 무서운 조선의 법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. 결국 두 사람은 남몰래 두 사람만의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됩니다.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들을 보는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았죠. 두 사람을 보고 수근거렸고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가희는 아들을 낳게 돼서 이들은 더욱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. 그런데 양반 여인이 노비와 살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어느 양반이 청송 현감에게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. 남녀의 혼례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었죠. 현감은 곧장 경상도 관찰사에게 이 일을 보고했고 두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가명으로 압송당하게 됩니다. 두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은 가희는 이 나라의 양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외간의 외인에게 시집을 보내라. 가희는 강제로 외인 손다에게 시집을 가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. 외인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천하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노비를 선택한 가희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죠. 외인 손다와 혼례를 올린 가희는 마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. 외인 손다도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가희를 아내로 맞은 것이 싫었고 언제나 먼 곳을 보고 있는 가희의 모습이 더 싫었죠. 손다는 이후 가희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. 강제로 맺어진 남편에게 맞고 학대당하며 점점 피폐해져 가는 가희. 부금은 사랑했던 아내가 보고 싶어 외관까지 찾아와 먼 발치서 가희를 바라보곤 했는데 가희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쏟게 됩니다. 가희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.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이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지요. 손다 몰래 만나게 된 가희와 부금. 두 사람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다 어떤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. 부금은 청송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웃 친구 내근내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내근내도 그 결심에 함께하기로 합니다. 부금과 내근내는 다시 외간으로 가서 함께 손다를 죽이고 가희를 청송으로 데려옵니다. 하지만 이 일이 그냥 넘어가질 일은 아니었지요. 손다의 죽음이 알려졌고
세 사람은 모두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됩니다.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, 부금은 참형, 내근내는 교수형, 가희도 교수형이 내려집니다. 경상감형으로 이첩된 세 사람은 곧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죠. 가희는 관찰사에게 마지막으로 애원을 합니다. 부디 제 남편 부금이 참수를 당하면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 묻어주고 죽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. 관찰사는 가희를 안타깝게 여겼던지 이 부탁을 들어주었고 가희와 부금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밤 내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. 다음날 부금은 참수되었고 가희는 포졸의 감시 아래 부금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을 다해 인근 야산에 묻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가희는 옥사장에게 옥비녀를 뽑아 건네주고는 자신이 죽으면 꼭 부금과 합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음날 가희의 형이 집행되는데요. 마지막 소원을 묻는 관찰사에게 가희는 한 번 더 부금과의 합장을 부탁합니다. 1428년 세종 10년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가희는 그렇게 죽음으로 남편의 곁으로 가게 되었네요. 자,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